나부보행에 대해서 옛날에 그 역술 오행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도 나부보행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해도 모든 그 인간사의 기륭화복이 나부보행으로 적용하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많이 활용을 안 하더라고, 이게. 그런데 현재도 풍수에서는 양택이건 음택이건 간에 풍수에서는 전부 나부보행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 이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오늘은 요거 설명하고 남는 시간은 또 우리가 이제 부족한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거를 이제 보완을 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로 그렇게 나부보행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하셔야 돼. 내가 워낙 글씨를 못 써가지고 나부보행이란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소리오행이에요. 소리, 음호행. 그 천지 만물이 전부 다 수로 돼 있어요. 천지 만물이 전부 다 수로 형성이 돼 있는데 요 수를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수로 돼 있어요. 요 수를 5가지 음은 궁, 상, 각, 치, 우. 궁상각치우라고 우리 그 조선시대 보면 5가지 음이 나오잖아요. 그 오음에 대입을 해서 이 오음을 60갑자에 적용한 것이다. 이게 이제 나부보행의 정의예요. 나부보행은 소리오행이다. 우주 천지만물 삼라만상은 전부 수로 형성이 되는데 그 수를 오음에다가 배속을 시켜서 쉽게 얘기하면은 오음에다 배속을 시켜서 그 배속된 오음을 60갑자를 이 소리 오행으로 환원시킨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하면 그게 요 정의예요. 나부보행의 정의라는 것은 우주 만물이 전부 다 수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수를 궁상각치우 5가지 음으로 나누고 그 오음을 다시 60갑자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 그걸 우리가 나부보행을 한다. 그래서 요 60갑자를 화됐다 해가지고 화 60갑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 60갑자다. 그러면은 나부보행의 이제 그 근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처음에 하도라는 걸 배웠죠? 하도는 요거 3하고 8. 그 다음에 5하고 10, 1하고 6, 그 다음에 2하고 7, (2하고 7) 4하고 9 쉽게 얘기하면은 이 하도라는 것은 선천수를 의미하는 게 선천수. 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는 양택은 전부 후천 낙서구궁을 논한다 그랬잖아요. 요 하도는 선천수를 전부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부보행에 대해서 오행을 표시하는 거는 그 근거는 주자라는 분이 가운데 있는 중궁에 의미하는 오행이 5하고 10이죠. 그럼 양의 수가 5가 되고 음의 수가 10인데 5하고 10을 곱하면은
50이 되죠. 50을 대연수다. 대연수라고 해요. 요 대연수를 갖고 주역의 착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쉽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오음을 60갑자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화 60갑자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는 두 개씩 주가씩 짝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60갑자 보면 갑자 을축이 들어오죠. 잘 보세요. 갑자 을축, 그 다음에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그러면은 수레가 공망이죠. 천간자는 10개고 지지자는 12개인데 천간자하고 지지자를 맞추다 보면은 수레가 지금 짝이 안 맞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공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망이다.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10개죠. 10개는 한자로 순이에요. 순. 열을 순. 그래서 맨 먼저가 갑자니까 요거를 갑자의 순중이다. 갑자의 순중이고 요 갑자라는 것은 가장 우두머리에 있죠. 그래서 요거를 순수 머리 숫자 써가지고 순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갑자는 천간자 10개하고 지지자 12개를 양은 양대로 음은 음대로 맞춰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해가지고 천간 열자, 지지자 10개가 끝나고 지지자 2개가 남게 되죠. 요 2개는 우리가 공망이라고 한다. 그런데 갑자나 을축이나 병인이나 하는 거는 갑자 계열에 들어가죠. 그걸 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 순이다. 갑자 순중이다 하면 갑자서부터 계유까지 10개를 우리가 갑자 순중이다. 갑자 순중에는 수레가 공망이다. 그 다음에 순수는 갑자다. 그러면 잘 보세요. 갑도 오행에서 양이고 자도 양이죠. 요거 양, 요것도 양. 을은 뭐예요? 음이죠. 을. 그러니까 2개. 그럼 무슨 소리냐면 갑하고 을, 병인, 병도 양, 인도 양. 그렇죠? 정화는 묘는 음이죠. 요것도 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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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씩 짝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적용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후천의 그런 낙서구궁의 이제 괴공 수리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선천수라고 있어요. 선천수. 선천수는 갑, 을, 병정, 무, 그다음에 기, 경, 신, 임, 개 해서 9, 8, 7, 6, 5 9, 8, 7, 6, 5 요걸 우리가 선천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4, 3, 2, 1은 우리가 이 천간자에서 활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선천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 3, 8이라는 것은 후천수가 되는 거고 선천수라는 것은 갑은 9다. 을은 8이다 해서 5, 무가 5에 끝나고 그 다음에 기, 경, 신, 임, 개 해가지고 요것도 9, 8, 7, 6, 5 해가지고 4, 3, 2, 1은 우리가 적용을 안 한다. 지지자는 요거는 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요거는 9, 8, 7, 6, 5, 4 9, 8, 7, 6, 5, 4 그건 선천수예요. 선천수는요 사주 공부한 사람들도 이 선천수에서 잘 모르고 활용 방법은 모르는데 이 선천수라는 것은 사람의 사주에서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몇 명의 형제를 갖고 태어나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관직에 올라간다면은 매품, 쉽게 하면 옛날에는 정일품은 뭐예요? 정일품은 삼정성을 의미하죠.
정이품이 이제 지금 이접한서, 병접한서 하는 장관급. 그러니까 선천수로 해서 저 사람이 공직이면은 공직이 서기관까지 올라갈 거냐, 국제까지 올라갈 거냐 하는 거는 전부 다 사주상의 선천수를 갖고 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재물이 10억을 벌 거냐, 100억을 벌 거냐, 1000억을 벌 거냐 하는 것도 전부 다 선천수를 갖고 논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명리 공부를 하면서 기회가 됐을 적에는 이제 그 공부를 제가 가르쳐 드릴 테고, 하여튼 우리가 나부보행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선천수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갑을병정 무 해가지고 98765로 끝나고, 지지는 자축인묘진사 해가지고 98765 4로 끝난다. 요거를 대입하는 방법은 갑자을축이 양음의 계열이니까 갑하고 구하고 구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을축은 8하고 8이 되죠. 여기 축이 8이고 을은 8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더해 보세요. 그러면 요게 18, 18, 요게 16. 합해서 얼마가 들어가요? 이거는 34가 되는 거죠. 그렇죠? 34. 자, 그런데 대연수가 이제 50의 수가 대연수인데, 50의 수에서 우주의 본체, 그걸 천원이라고 해요. 천원이라고 하는 우주의 본체를 하나가 빼면은 숫자가 49가 나오죠. 50에서 중앙 토궁에 5하고 10을 곱하면 50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대연수라고 한다. 이 50의 수에서 우주 본체, 그걸 우리가 태극이라고 그래요. 태극의 숫자 1을 빼면 49가 되죠. 그러면은 49 빼기 34 하면 얼마예요? 25가 되는 거죠. 여기서 1은 우리가 수로 보고, 2는 화로 보고, 그 다음에 3은 토로 보고, 4는 금으로 보고, 5는 우리가 10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25를 5개니까 5로 나누면 5, 5, 25에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만약에 4라고 한다면 5, 4, 20에 나머지가 5가 되죠. 나머지 5는 뭐로 들어가요? 이거는 16은 수가 되고, 27은 화가 되고, 38은 목이 되고, 금이 되고, 50은 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는 지금 토가 되는 거죠. 토. 요 토가 생해주는 거. 토가 생해주는 거, 그건 금이 되는 거죠. 토생금. 그래서 여러분들 나번표를 보면은 갑자을축은 금인데, 그 의미가 그 소리오행으로 논했을 적에는 해중금이다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 맨 여기를 보세요. 갑자을축은 해중금이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 첫 칸에 보면은 왜 갑자을축이 갑목이고 자수고 을목이고 축토인데 이것이 나부보행을 적용했을 적에 왜 해중금이 되느냐 하는 거는 50이라는 대연수에서 태극 하나를 빼면 49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를 선천수를 적용했을 적에 갑은 9, 자도 9가 되고, 을은 8이 되고, 축은 8이 되고, 다 합하면 뭐가 돼요? 34가 된다는 얘기죠. 34. 그러면 태극을 뺀 49수에서 34를 빼면 25가 나온단 말이에요. 25를 목화토 오면서 5개로 놓으면 5는 25, 0이 되니까 4로 한다면 나머지가 5가 나오는 거죠. 나머지 수를 갖고 우리가 이제 오행을 적용하는 거니까 5는 여기서 토란 말이에요. 이 토가 생해주는 거. 토가 생해주는 게 금이죠. 그래서 갑자을축은 성질이 소리오행, 나부보행을 표현했을 적엔 금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해중금이다. 요 해중금이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벽상토다, 노중하다 하는 거는 또 복잡해져요. 이제 삼명통해라는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우리가 알을 필요가 없고 토가 생해주는 것이 금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는 병인정묘를 논해 봅시다. 자, 병화는 뭐예요? 갑을병이니까 7이 되죠. 7. 정묘는 6이고
묘는 몇이에요? 묘는 6이 되죠? 병인정묘니까 갑자 을축은 두 개가 해준 겁니다. 갑자도 금이고 을축도 금이다. 그 다음에 병인정묘는 이제 요식갑자가 노중화로 돼 있을 텐데 왜 화가 나왔냐 하는 근본 이치는 선천수를 적용하는데 병은 숫자가 7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도 숫자가 7이죠. 그럼 정묘는 숫자가 6이고 묘가 6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더하면은 요거는 14가 되고 요건 12가 되죠. 합해보면 얼마가 돼요? 26이 되죠. 그러면은 49 빼기 26은 얼마예요? 23이 되죠? 그러면 23을 5로 놓으면은 24에서 나머지가 3이죠. 나머지 3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 목이라고 그랬죠. 1이 수가 되고 2가 화가 되고 3이 목이 되고 4가 금이 되고 5가 토가 된다고 그랬죠. 3이 목이니까 목이 생해주는 거 화가 되죠. 그래서 노중하다. 지금 책에 이 숫자를 넣은 거는 편법으로 후대 사람들이 편법을 한 건데 이 편법을 쓰기 전에 여러분이 근본 원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게 근본 원칙이다. 그러니까 주역 공부한 사람들은 요 이치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용을 하는 거는 좋지만은 근본 원리를 아는 다음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무진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하다 보면 그 무진기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대립목으로 돼 있죠. 대립목이 돼 있으니까 화에서 수에서 목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따져보면 1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수가 생해주는 게 목이니까 목 중에서도 무진기사는 대립목이다. 대립목이라는 것은 큰 수풀이 모여져 있는 새의 목이라는 얘기죠. 대립목이 있고 그 다음에 상자목이 있고 여러 가지 목의 그 형태가 있지만은 무진기사는 대립목이다. 자, 요거를 사람들이 이제 편법으로 쉽게 이제 논해놓은 게 이렇게 논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기 쉽게 이렇게 하시려면은, 천간자는 갑하고 을이 1이에요. 그 다음에 병정이 2가 되고, 무기가 3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신이 4가 되고 임계가 5를 적용을 해요. 천간자 이렇게 적용해요. 요 편법은 거의 권하지는 않는데 요즘은 이제 빨리 이렇게 뭐 알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후세의 사람들이 이렇게 써놨는데 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고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나부부행을 적어놨고, 그 다음에 지지자는 여러분들이 외울 적은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하고 축 이렇게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인묘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인묘. 그 다음에 진사 이렇게 적어놓고 요게 1이에요. 1, 요게 2, 요게 3이 되는데 서로 충이 되는 거 자하고 오, 축하고 미, 인하고 신, 묘하고 유, 진하고 술, 그 다음에 사하고 해. 요거는 전부 다 숫자가 1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갑자 이렇게 봅시다. 갑자는 갑이 지금 1이라고 그랬죠. 1. 갑이 1. 그 다음에 자는 뭐라고 했어요? 자도 또 1이죠. 요걸 합하면은 2가 되는 거죠. 여기서 오행은 화, 토, 금, 수는 1, 4, 5, 2, 7이니까 2는 뭐예요? 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는 해중금이다. 요거는 이 후대 사람들이 지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요것만 알고 이 근본을 몰라. 근본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해중금이다. 그럼 옛날에는 나부금을 다 외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잡하니까 그러면 금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뽑아낸 거예요.
갑을은 1, 병정은 2, 무기는 3, 경신은 4, 임계는 5 이렇게 해고 지지자는 자워 충미는 1, 인신하고 묘유는 2, 그 다음에 진술하고 사해는 3 해가지고 갑자는 뭐냐? 갑은 지금 천간자는 1이죠. 자는 1이니까 합하면 2다. 2는 어디냐? 금이다. 아, 이거 해중금이구나.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나부보행이 간단하지는 않아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인신묘유가 일하는 거죠. 자하고 축을 적어놔. 네. 인묘 적어놓고 그 다음에 진사를 적어놓고 예. 1, 2, 3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충이 되는 거 자하고 오가 충이죠. 네. 축하고 미가 충이죠. 그 다음에 인신은 충이고 묘유가 충이죠. 그 다음에 진술이 충이고 사해가 충이죠. 그건 전부 다 자오 충미는 1, 인신 묘유는 2, 진술하고 사해는 3. 그 요거를 외워두든지 이런 식의 선천수를 알아두든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선천수는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예, 이 천간자는 갑을은 1, 병정은 2, 무기는 3, 경신은 4, 임계는 5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지지자는 자하고 축하고 인묘 진사까지 적어놓고 상충되는 걸 옆에다 적어놓으면 1, 2, 3이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외우면 빨리 외워진다고 여러분들이.